네, 반갑습니다 여러분.吴선생입니다. 네, 여러분들 유학할 때 가장 고민되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전공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전공을 잘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요. 유학 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공이 있죠. 경영학부와 공과학부. 이 두 학부에 따른 대학 선택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공 때문에 유학 고민하시는 분들, 네, 오늘 영상 정말 도움이 될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번 영상은요, 국내에서 수능을 보고 유학을 준비하는 일반적인 케이스의 학생들이 대상이고요. SAT나 IB, 국제고나 외고 나온 친구들은 제가 다음 편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학 갈 때 전공을 잘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부터 아셔야 됩니다. 자, 유학을 갈 때는요, 문이과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네, 제가 상담할 때 제일 안타까운 점이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인데요. 쌤, 저는 문과라서 경영학부를 알아보고 있어요. 쌤, 저는 이과라서 엔지니어링 분야로 가고 싶어요. 자기가 나온 문과, 이과 성향에 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분야로만 알아본다는 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건데 유학에서만큼은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점은요, 이 국내 내신을 인정해주는 이 해외 대학들은요, 이 특정 교과목을 평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수학 몇 점 이상이어야 된다, 너는 그래서 문과 가야 된다, 이과 가야 된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고3 전체적인 내신 평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점수가 낮더라도, 내신이 낮더라도 패스웨이나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대학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여러분들, 이게 문이과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문과 학생들도 공과 계열 입학해도 되고, 공과 학생들도 문과 계열 입학해도 되고, 그냥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선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학의 가장 큰 장점이자 국내 대학생들이 가지지 못하는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취업을 잘하는 전공부터 알아봐야 된다. 이게 일단 순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이 경영학과와 공과학부에 따른 대학 선택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경영학부인데요. 이 경영학부를 선택하는 학생들은요, 종합대학 순위를 봐야 돼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대학 순위 의미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기도 했고, 또 지금 때가 어느 때이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대학 순위를 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경영학부 학생들은요, 스스로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대학 간판이나 학점밖에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경영학과 나와서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연구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딸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없잖아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경영학과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유학을 가기 때문에 이 국내 기업들이 이 대학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사회에서도 충분히 인식이 되는 어느 정도의 순위가 좋은 종합대학 순위로 가야 경영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좀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영학과는 사실 타이틀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경영학부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요, 일단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종합순위가 높은 대학을 알아보고요, 본인의 우수성을 그런 식으로 입증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 IT와 같은 융합 전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분야를 넓히거나, 그리고 좀 다른 전공으로 우회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여러 국가의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A 대학을 들어갔는데 영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험적인 측면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취업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스토리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공과학부는 어떨까요? 자, 공과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대학의 간판과 순위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학과의 커리큘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 학과의 커리큘럼 내에서 내가 얼마나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교수님과의 1:1 면담이 주어지는지, 또 인턴십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커리큘럼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종합순위가 높다고 해서 A라는 컴공과에 들어갔어요. A라는 대학에. 근데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면담도 어렵고 프로젝트 참여도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그냥 딱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맹이가 전혀 없어요. 이 공과학부는요, 이 껍데기보다 이 나중에 대학원이나 취업하는 기업들에서 이 친구가 이 알맹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는지를 봐요. 왜냐면
왜냐하면 기술이잖아요. 전문성이고. 네, 그래서 공과학부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경쟁력을 가지려면요, 학생 대비 교수님 숫자가 많은 곳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하고 1대1 이 면담을 자주 갖고 이 다이렉팅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어떻게 보면 명문대보다 더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졸업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많고 또 인턴십도 나갈 수 있는 이런 곳 위주로 많이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 종합 순위보다 전공 순위가 높은 대학이 더 좋아요. 예를 들면은 대학 종합 순위가 105위예요. 예를 들면. 근데 컴공으로 내가 갈 건데 컴공 순위가 11위네? 그럼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경영학과하고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전공 선택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딱 두 가지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째는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자, 왜 그러냐면 국내 졸업생들도요, 국내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어차피 교환학생 가고 어학연수 다녀오고 할 거 다 합니다. 네. 근데 이 친구들이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뭘까요? 취업은 할 수 없어요. 해외에서 취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유학생들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봐요. 그리고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유학 국가가 결정됐다면 그 국가에서 어떤 전공을 해야 한국인으로서 취업이 잘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졸업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취업이 잘 되는 분야라고 할지라도요, 내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분야, 혹은 내 스스로가 학업을 따라갈 수 없는 전공이라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취업률이 높다고 해서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는데 내가 이 학점을 딸 수가 없는 분야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해외 대학은 뭐다? 입학하는 건 쉬워도 졸업하는 건 어렵다. 그거를 꼭 머릿속에 잘 담아두고 전공을 선택할 필요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학 갈 때 전공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쭉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뭐 정답은 없어요. 뭐 학생이 가진 백그라운드에 따라 워낙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 제가 단순히 뭐 유학 상담을 할 때 대학만 콕 집어드리기보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 어떤 진로와 어떤 전공을 하는 게 좋을지 같이 상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편에서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